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결과도 한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이상 이어졌던 수도권 전반에서의 하락세, 다들 익히 알고 계시죠? 이런 하락세가 모든 시도에서 일단은 정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전반적인 가격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톡으로 검색해 주시고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채널 내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남겨주시죠. 그러면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그리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무더위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풀 꺾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일하시는 중에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일단은 부동산 방송을 보시고 물건을 어떤 걸 선택할까, 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데 항상 알토마토 이 집통 방송을 보시고 좋은 물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핵심 지역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서울 이 강남입니다. 강남에서도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이 삼성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아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정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관심도도 특히
키 높은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동의 아파트는 어떤 곳일지 벌써 궁금해지는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삼성동, 즉 선능역 쪽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어떻게 붙어있냐에 따라서 월세 가격, 또 전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대치동 학원과하고도 가장 밀접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초, 중, 고의 어떤 고위 학군들과도 잘 연계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삼성동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핫한 이유는 뭐냐면 각종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들이 이 삼성역 쪽 주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몰린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가시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뭐 계획과 또 예정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GTX A 노선이라든가 GTX C 노선이 이 삼성역을 좀 지나가게 되죠.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주변 지역에 뭐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주변에 주요 학군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전세가라든가 월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이 강남 쪽에 최근 4년간 세대수는 좀 빠지고 있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대신에 뭐냐면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 삼성동 쪽 주변 지역, 즉 선릉역 쪽 주변 지역에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오피스텔보다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소위 말하는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이런 아파트의 어떤 그 전세가라든가 월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그 준공이 된 2022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개요를 잠깐 보시게 되면 선릉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권 내에 위치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학군에 대한 어떤 수요층도 상당히 좀 우수하지만 일단은 지하철과 가깝다는 것은 그 생활 인프라는 강남에 두고 뭐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들을 충분히 건드려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29.1평방미터가 좀 더 나오고요. 공급 면적은 33.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대지 면적이죠. 투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면적이 상당히 좀 좋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총 28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방 2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인 어떤 인테리어 시설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풀옵션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에 맞게끔 만들어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2022년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약 한 7억 초반대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상당히 조금 알차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이 상당히 생활 인프라 시설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또 이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잘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바로 앞에 뭐 선 정릉이 바로 앞에 눈에 보인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외관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주차 공간 자체가 기계식 주차로 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은 일단은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양 물건이 아닙니다.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선릉역에 내리셔서 도보 약 한 2, 3분 거리에 있는지 위치 확인을 하시고 또 이제 내가 실거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할 것인지 보시게 되면 주변에 먹고 마시는 환경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또 주변에 뭐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주변 지역의 생활 여건, 즉 학군에 대한 생활 인프라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변 지역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강남에서 또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또 선정릉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두말할 나위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방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구조 자체가 방 2개 외 거실과 욕조, 이 화장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 다 못 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안에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뭐 옷가방만 들고 오면 바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이라는 이름만 해도 든든한데 여기 삼성동의 아파트 설릉역 근방입니다. 이쪽 뭐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사람들 뭐 어마어마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근처에서 신축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 깔끔한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저 건물의 특징, 장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주변의 환경 얼마나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호재는 뭐가 또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입지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남이 중요한 이유는 뭐 동서남북으로 일단 뭐 교통이 뻥 뚫려져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뭐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 수요층들이 워낙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강남 학군,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이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세가의 어떤 그 두터운 층들, 또 월세가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그 수요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치동 학원가하고도 상당히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편리한 교통시설, 또 주변에 어떤 이런 학군 시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매매가를 얼마에 잡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세가라든가 월세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매가를 어떤 방식으로 잡아서 좀 더 저렴하게, 또 주변의 어떤 여건시설과 잘 맞춰서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물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또 분양 물건이, 그 전에는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대를 좀 가져왔다는 것이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경부고속도로도 4통 8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화면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강남이라는 강남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뭐 4통 8달의 교통망, 또 모든 어떤 그 교통시설들이 집약되어 있고 또 축약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인프라 시설, 또 이제 뭐랄까요, 월세 수요층, 또 전세 수요층, 또 투자 목적의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것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선정릉이 보인다는 것이죠. 일단은 뭐 주변 지역의 높은 빌딩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일단은 이 아파트에서 선정릉이 보인다, 녹지 공간을 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변 지역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코엑스라든가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또 GBC라고 해서 뭐 현대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축약이 돼서 이 안쪽에 다 몰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쪽을 어쩔 수 없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매매가를 어떻게 잡아서 쭉 끌고 가느냐, 쭉 끌고 가는데, 뭐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뭐 큰 대지 이렇게 사서 뭐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액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이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을 얼마 정도 가져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뭐랄까요, 그 대지에 대한 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온 것이 이 아파트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쪽 자체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치동 학원과 상당히 좀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 여건을 보시게 되면 대연초라든가 뭐 휘문고라든가 도곡초등학교라든가 도송초라든가 이렇게 학군 시설이 잘 되어져 있어요. 또 이 대치동 학원과하고도 상당히 좀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강남의 어떤 학원과 시설과 인접하고 있는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뭐 거주하기에도 뭐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직장인 배우 수요층이 상당히 좀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죠. 뭐 태아란도 중심지역이라든가 이 삼성이라든가 삼성 쪽 주변 지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강남역 중심지역, 또 밑에서 보게 되면 양재역 주변 지역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좀 단지를 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양재역 쪽 주변 지역의 중심지구, 요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물건지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를 잠깐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GTX C 노선이라든가 GTX A 노선 자체가 이 삼성역으로 이제 개통이 되는 거죠. 2024년도면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일단은 동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아마도 빨리 좀 연결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운정이가 오고 시작되는 부분과 끝 지점이 이제 삼성역과도 이어지는 부분도 이 내년 뭐 하반기 아니면 늦으면 뭐 내후년에 내후년 상반기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다. 요것만 보면은 또 이제 집가 상승의 또 어떤 여분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가 상승의 좀 여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랄까요, 그 투자 목적으로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물건을 또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7년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삼성역 안쪽에서는 많은 노선들이 들어오죠. GTX A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그 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노선들이 이 삼성역을 거쳐서 이제 또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 여건을 좀 마련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현재 좀 개발이 한참 좀 진행 중이다. 또 뭐 GBC라고 해서 현대가 지금 현재 한창 뭐랄까요, 롯데가 만든 그거보다 좀 더 비슷하게라도 좀 올려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스카이라인도 좀 현재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삼성동 쪽 안쪽 또 삼성역을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군 수요, 직장인 수요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이죠.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뭐 앞으로에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까지 정말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바로 이 지역,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본 물건을 한 번 더 좀 잠깐 정리하자면, 일단은 선릉역 2호선과 분당선을 지나가는 이 선릉역에 인접해 있다.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강남 8학군의 어떤 그 모든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도 삼성역, 선릉,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이잖아요. 이 삼성역 쪽 주변 지역의 호재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게 2024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진행이 돼서 27년도에 광역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잠재적인 어떤 수요층, 거기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매매가에 이 어떤 소형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좀 따져서 진행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이제 소형 아파트입니다. 한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 투룸 형태의 소형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약 한 7억 정도, 7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주변 지역에 분양하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의 가격이 무려 약 한 11억대 이상이 됩니다. 뭐 좀 럭셔리하게 좀 꾸며놨다면 약 한 15억대가 되고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7억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임대가, 즉 전세가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약 한 5억 정도로 잡아놓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초반대에 실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쪽 주변 지역은 각종 호재가 잠재적으로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얼마에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의 가격,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4년 전에 형성되어진 가격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뭐 프리미엄 붙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서해선 원시역과 수인분당선 사리역이 인접한 입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차를 이용한다면 비봉IC, 매봉IC, 남한산IC 모두 차량 2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인 화성시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 기아자동차 연구소,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대기업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토지 주변으로 풍부한 배우 수요가 들어서 있는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거주 수요를 흡수하는 다양한 학군, 그리고 마트나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화성시에는 다양한 개발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내 약 100만 평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5년 개통 목표인 인천발 KTX가 어천역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동 편의성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쳐 화성시의 가치를 더 높여줄 전망입니다. 대형 교통개발 호재와 산업단지 배후 수요로 탄탄한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경기도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토지입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화성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토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 서해선이죠. 이 원시역이라든가 수인분당선 사리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봉IC라든가 매봉IC, 또 남한산 IC에 인접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옆에 뭐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대략적으로 어디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송산 그린시티라고 해서 뭐 서측과 남측 또 동측을 구분해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이 동측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하철 이 서해선 라인이 올라와서 이제 그 라인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라인이 올라와서 이게 이제 서울하고 이제 민접하게 되는데 요 지하철 이 철도도 바로 본 물건지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송산 그린시티를 전체적으로 지도로 봤었을 때는 어느 지역이 먼저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것을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위치를 선점하고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약 한 33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지목이 답입니다. 현재는 답으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농사를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용도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또 이제 이 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정공사가 도로를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는 아스팔트를 껴있지는 않고 일단 도로로 해서 인접해 있다, 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토지로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6억 5천만 원대인데요. 이거 평당가로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약 한 190만 원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뭐 가격 협의는 일단 토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직접 토지주하고 직접 거래가 가능한 그런 토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토지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스팔트는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화단지가 이제 이제 매립이 됐죠. 매립이 되고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토지를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인 곳이 본토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 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 건물의 분양 평당가가 약 한 700만 원대 정도에서 뭐 800만 원대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토지하고 상당히 좀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 서해선 자체에 올라오는 철도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뭐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겠죠. 거기에 1순위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앞에 있는 상가가 이렇게 좀 상가 주택이라고 해야 되죠. 상가 주택이 밀집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먹자 상권이 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심때라든가 저녁 때 보면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상당히 좀 즐기기에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주변 지역 이제 본토지 쪽 주변 지역으로 녹지 공간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이것도 있고 또 이제 하천이 위치해 있는데 하천도 상당히 좀 깨끗하게 만들어냈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길 하나만 건너게 되면 또 공원도 상당히 좀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뭐 주말에 이렇게 뭐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길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던가 이런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상당히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길도 나와 있고요. 주변에 건물들도 올라가 있는 곳, 그런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자세한 얘기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입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토지는 입지입니다. 개발 호재는 뒤따라오는 거고요. 입지가 좋아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토지 땅값을 뭐 싸게 산다 하더라도 뭐 산 위에 뭐 산다든가 하게 되면 입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는 개발 호재가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다 하더라도. 근데 본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입지가 상당히 좀 우수하고 뭐 평지에 위치해 있고 또 도로에 수자원공사가 마련한 도로에 인접해 있다. 아스팔트는 껴있지 않지만 도로에 일단은 인접해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남한산 IC와 매송 IC 요 사이에 위치했는데요. 남한산 IC 같은 경우는 평택시 은강 고속도로, 이 매송 IC 같은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요 사이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근데 빨갛게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요게 이제 이 서해선인데 서해산 이제 시작점이 바로 이 송산입니다. 이 송산에서 만들어지는데 요게 이제 그 신안선선과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이 신안선선과 접목이 되면 뭐 소선 원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또 접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화성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고속도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철도하고 연결된 부분은 이제 현재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안선선과 맞물리는 그 남측과 북측 이렇게 이제 경기도권과 서울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송산역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송산역이 바로 물건지 쪽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송산역 바로 이쪽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광 테마파크역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안선선과도 계속적으로 접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송산역 쪽 안쪽에 이제 뭐랄까요, 그 철도 차량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철도 차량 기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 화성 쪽에서 연결되는 철도의 어떤 그 교통량은 이 송산역을 다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주변의 입지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게 주변 지역이 횡한 게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이쪽이 다 매립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또 이제 송산 그린시티라는 전체적인 어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먼저 호재로 인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2,000세대의 아파트가 이 세대별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고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주변 지역의 공원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그 단독주택 단지라든가,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먹자 상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개발 압력이 상당히 많이 심한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송산 그린시티가 현재 좀 개발 중인데, 보시게 되면 서축, 남축, 동축,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축 지구 안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뭐 몇 배가 되는 것을 지금 현재 그 신세계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그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뭐랄까요, 이제 송산역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과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의 어떤 철도에 대한 어떤 그 접목 지점이 바로 여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약 한 2026년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약 한 2년 정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해선 송산역입니다. 이제 2024년도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인데, 이게 아마도 하반기로 좀 연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개통이 된다. 그래서 2024년도 안에 이제 그 송산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요,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정지가 되고 발표하고 예정지가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고,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랄까 이제 개통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됩니다. 이거 갖고서는 이게 가격대가 많이 안 오릅니다. 근데 이제 개통이 되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하철역 쪽 주변 지역으로 몰리잖아요.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아마도 서해선 송산역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4년도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도 이제 토지에 대한 가격은 올랐지만 2024년도 개통이 되고 약 한 1년 이내에 또 이제 많은 또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송산역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큽니다. 하나의 또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안성선과 맞물린다고 했잖아요. 또 신안성선과 맞물리게 되면 이 소사 원시선과 또 맞물리게 되고, 그렇다면 서울하고의 어떤 접근성, 또 경기도권, 또 부천이라든가 부평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라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큰 잠재적인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안선선 구체 테마파크 역도 개통될 예정이고, 이게 신안선선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이 호재로 말씀드리자면, 이쪽 제2순환도로를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그 김포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그 도로 라인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현재 상승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저평가되어져 있는 양주 쪽, 이 양주 쪽 라인 쪽의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시흥, 이 MTV라고 하는 이 구간 개통을 또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지나갑니다. 이 송도 분기점이라든가 이 남송도 쪽 라인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성과도 또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에 대한 집가 상승을 견인을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이쪽 지역의 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 근데 이게 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답은 뭐 경제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으로도 남는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로서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까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가격은 약 한 6억 5,300만입니다. 약 한 330평 정도가 되고 도로하고 접해 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대출을 안 받고 사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토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호재거리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개발제한국이 풀려야지 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껑충 뜨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 부담을 안 갖고 사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죠. 하지만 대출을 꼭 활용하셔야 된다면 대출은 약 한 3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투자금은 약 한 3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송산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이게 송산역과 국제관광 테마파크역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안선순 라인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도 봐야지만 이 토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잠재적인 어떤 가치 뭐 가치 상승에 대한 의미는 거기까지 가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의 토지 살펴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광진구 구이동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이 지나는 아차산역인데요.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이역과 어린이 대공원역과도 가까워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용이한 입지입니다. 간병북로와도 맞닿아 있는 광진구는 도로교통 또한 용이한데요.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를 통해 한강 이남의 접근성 또한 가깝고 동부가선 도로를 이용해 서울 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상가 투자의 키워드 바로 유동인구와 접근성인데요. 광진구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충족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주변으로 건국대, 세종대 등 명문학군이 위치해 대학가 트렌드를 흡수 가능한 상권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강남과 강북의 중심 원부타운을 모두 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어 직장인 유동인구의 수요 또한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인프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 한강이 바로 인접해 있어 주변 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고요. 주변에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 또한 가까워 부동산의 가치를 한층 더해주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반경 2km 내에 마트, 백화점 등을 품은 대형 쇼핑센터와 함께 종합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한 구이동입니다. 건물의 외관도 함께 만나볼까요? 모던한 느낌을 더해주는 그레이톤 외관의 본 현장은 전면에 넓은 대로변을 마주보고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가를 찾는 유동인구의 지속성까지 자랑합니다. 여기에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1층부터 지하까지 넉넉하게 마련돼 있어 공간의 편의성이 돋보입니다. 상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길고 넓게 뻗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층고 또한 높아 시원한 개방감과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비율을 자랑하는 옥상 정원에는 휴게 공간과 함께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가 이용객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의 가치를 높여줄 개발 소식 또한 뜨겁습니다. 광진구의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축인 구의역 일대 KT부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광진구 구의동의 상가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광진구로 가보겠습니다. 구의동에 위치한 곳, 일단 상가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뭐랄까요, 5년간 임대가 이제 그 계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한민국 3대 뭐 프랜차이즈점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무슨 프랜차이즈점이구나라고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상가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커피 전문점이 좀 유명하면 도보권 내에 위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차량을 끌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형상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커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기에 주차 시설이 좀 잘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로 따집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투웨이로 되어져 있어서 진출입로가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또 하나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 따라서 주차가 지상 공간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입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의 전반적인 개요 정보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곳인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프랜차이즈 입점이 확정됐다는 점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입지 여건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가 뭐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 중요하죠.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입지 여건하고 개발 호재도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23년도 올해 이제 2월달, 3월달에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준공된 물건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조감도에 따라서 주변을 좀 뭐랄까요, 그림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까놓고 준공된 물건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일단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점으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계약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모든 것이 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약간 전용 면적으로 하시게 되면 세개 호수를 뻥 뚫어서 좀 만들어놔 있기 때문에 약 한 60평이 넘죠. 실면적 자체가 거의 뭐 60평, 거의 70평이 가깝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프랜차이즈점 쪽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입지 여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5호선 아차선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또 하나는 뭐 주변 지역이 2호선과 5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2호선, 5호선과 도보권 내에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이 학군이 세종대하고 건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종대, 건대의 대학가 수요층도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좀 여건을 좀 잠깐만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여건 자체가 녹지 공간도 상당히 좀 우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의 매매가라든가 저세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대학가 수요층도 유명 대학가도 주변 지역이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학군도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저세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뭐 선화예고라든가 선화예중, 또 광진초등학교, 또 건대라든가 세종대도 인접해 있고, 또 주변의 녹지 공간도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인프라 시설이
이 서울에서는 생활 인프라시설이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하고 얼마나 가깝냐 이것도 또 따지고 있지만 녹지 공간입니다. 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이게 뭐 계속적으로 아스팔트가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하다 보면 내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세대수가 큰 아파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세대수가 크면 안에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 안에서 많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도 좋은 아파트 안에서도 세대수가 좀 괜찮은 아파트들 이렇게 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다 보면 녹지 공간이 잘 되어져 있느냐, 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들, 또 이런 학군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가격이 높고 낮음이 좀 심합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뭐 호재거리도 상당히 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기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 그러면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예상 임대가 얼마 맞춰져 있느냐? 보증금 2억에 월 2천만 원 해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점과 5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한 협의는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한번 됐다가 뭐 매수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약이 다시 한번 나온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과 월세가 대형 프랜차이즈점과 계약이 되어져 있고 물가 상승분에 따라 몇 프로 정도의 어떤 상승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단서 조항을 정확히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넣어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경기도 평택으로 갑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이번에 통건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자, 일단 이사님, 이 평택동의 통건물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대수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세대수도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1층의 상가가 커피숍으로 운영되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그래서 커피숍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룸과 투룸 또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기숙사 형태로 현재 좀 사용하고 있는 통 건물이다. 그래서 월세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 단지 뭐냐면 이 회사하고 거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좀 낮고 월세가 좀 높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건물은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고 대지 면적은 약간 80여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대리석으로 외관과 내부를 좀 꾸며놨기 때문에 2018년도 이제 뭐 거의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3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3룸으로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물건 관리 또 임대 관리를 하시게 되면 더 잘 빛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뭐 TV라든가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주변 환경 더 뜯어볼게요. 입지와 호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바로 위가 이제 평택 지제역이죠. 이 지제역이 뭐 SRT 노선, 뭐 KTX 노선, 일이 이제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평택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뭐 삼성 반도체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죠. 또 주변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생활 인프라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병원 등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상권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 뭐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반도체의 직장인 수요층들이 다 여기 와서 먹고 마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변 여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인프라시설은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직장인 수요층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기존의 평택 쪽 주변 지역에 10개의 뭐 산업단지들이 기존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 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제역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제역이 이제 수원발 KTX 직결 사업으로 인해서 24년도에 이제 개통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SRT 노선이 현재 좀 지나가고 있죠. 앞으로는 여기 안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통에 대한 호재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탄에서 지나가는 지하철들을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제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제역 바로 다음 정거장이 평택역이고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상권이 잘 발달되어져 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지역은 바로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호재거리가 많아서 또 이제 호재거리가 많았고 직장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가 되고요. 대지 면적은 약 한 8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월세가 약 한 650만 원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보증금이 이렇게 낮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대신에 월세는 상당히 좀 맥시멈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6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뭐 계약된 거 2건을 좀 보게 되면 약 한 700만 원 돈이 약간 안 되게 지금 현재 월세가 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대출은 현재 뭐 4억 정도인데 현재 그 은행에서는 약 한 5억까지도 이제 현재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거나 하게 되면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실투자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다가구 통건물이다,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요.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집톡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얻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부동산 궁금증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죠. 또 한 가지,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